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그 All in Summit이라고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경제적인 얘기나 그리고 AI Day 2가 또 조만간 오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내놔서 그런 걸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찾았죠. 그런 면에서 테슬라 차의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오른쪽 두 개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폰으로 플래시가 이게 자동으로 해놔서 그런지 여튼 색깔은 실제 보는 것보다 좀 다릅니다. HDR을 이용해서 합성해서 자동으로 이걸 어떻게든 플래시를 켜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급하게 찍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왼쪽 건 기사고 오른쪽 두 사진은 이제 수리 받고 전후가 그래도 이거 확실히 갈았다는 건 알 수 있죠. 거기서 서비스 센터 테크니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고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테슬라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댓글에 보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좀 문제가 많았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문제로 많이들 교체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하고 테슬라의 조치가 좀 더 퍼펙트하게 완벽 대응해줬으면 좋겠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대충 감이 와서 제가 정리한 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어퍼 컨트롤 암이 문제가 있는데 그 컨트롤 암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컨트롤 암이 뭐냐면 차에 여기 서스펜션이 있으면 여기 달려있는 이렇게 생긴 그냥 이걸 컨트롤 암입니다. 위에 달리면 어퍼 컨트롤고 로어 컨트롤 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내연기관에서도 좀 찾아보니까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암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테슬라 테크니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답니다.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부싱인데 제가 추측했던 게 맞더라고요. 좀 harsh한 environment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부싱이 고무가 삭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소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암이 깨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이 부싱 문제는 소음을 유발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같이 그냥 계속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다든지 이러면은 좀 더 일찍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요 부싱을 갈아야 되는데 부싱만 교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파트를 다 드러내는 거죠. 왜냐면 그 유닛으로 팔기 때문에 자동차는 대량 생산이고 모듈로 돼서 그걸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갈아내니까 더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대부분 부싱이고 그게 이제 소음을 엄청 유발하고, 내연기관에서도 이 부싱은 소모품이다. 대체적으로 10만 마일 정도에서 내연기관도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좀 무거운 면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좀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더 들통나는, 이게 워런티가 지나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충 돈 내고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00, $800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공임이나 레이버 차지 같은 걸 고려하면 그렇게 또 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짜증이 나죠. 저는 다행히 워런티로 고쳐서 공짜였긴 했는데 이 워런티가 애매하더라고요. 테슬라 워런티가, 이 베이직 워런티가 4년에 5만 마일입니다. 제가 모델 Y를 한 4만 3천 뛰었거든요. 이거 모델 S를 그러니까 최근에 저 차에 소음이 좀 심하다 싶은 것도 있었고, 모델 S를 그래서 막판 좀 최근에는 더 타긴 했는데, 여행 다닐 때도 근데 부모님 오실 때도 모델 S 당연히 좀 더 승차감이 더 좋다고 어떤 면에서는요 중론으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모델 S를 더 많이 탔는데, 아니었으면은 5만 마일을 까딱하면 그냥 2년도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5만 마일을 넘길 뻔했는데 그러면은 커버가 안 될 뻔했습니다. 이게 좀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본 거죠.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찾아보니까 있긴 한데 이제 돈이 들고, 대량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실링 처리로 결국 수명을 늘리는 쪽에서 이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 그리고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이거는 그 부분 때문에 소모품이라는 점들이 깔려 있으니까
참 진짜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모습을 여기서도 좀 보여줬고요. 조금이라도 소문이 난다 싶으면은 테슬라에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교체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바꾸니까 정말 조용해지더라고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했다라는 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배터리의 워런티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워런티는 S나 X는 8년 15만 마일을 보장하고요. 3 레어 휠은 8년에 10만 마일이고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는 12만 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내연기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베이직 워런티랑 파트별 또 워런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컨트롤 암에 대해서는 베이직 워런티다. 이거 5만 넘기 전에 4년을 채우는 게 난 건가요? 왜냐면 4년이 먼저 오거나 5만 마일이 먼저 오거나 둘 중 first come first 끝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게 그걸로 워런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보면서 참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었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아무쪼록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워런티가 끝나기 전에 교체를 하던가 테슬라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인 너무 현재 솔루션은 적정선에서 욕도 그냥 적당히 먹고 회사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인데 이걸 가지고 뭐 회사가 잘못되거나 뭐 이걸 트집 잡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이렇게 딱 솔루션을 내놔서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완벽한 파츠를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올인 서밋에서 캐스트죠. 유명한 차마스까지 스펙의 제왕이라는 이분들 늘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4명이 앉아가지고 막 떠드는 것들을 이제 이번에 좀 더 특집으로 좀 더 크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초청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익히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좀 더 새로운 면들은 더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했던 얘기. 뭐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가 여기 트래디셔널 카 컴퍼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더 직접적으로 까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수직 계열화를 했다고 하지만 뭘 만드냐라는 거죠. 엔진 정도 막 대화 내용 들어보니까 엔진 정도 만들 수 있지. 근데 엔진도 대부분 만들지 않고 그마저도 부품 다 받아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서플라이 체인이 만드는 건지 그냥 받아다 조립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정도지 스스로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아예 다 직접 하죠. 그냥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 변화 속에서 대응이 힘들다라는 게 그냥 대본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충전 환경이라든지 이거는 기존에 제가 지겹게 얘기했던 거라서 근데 새로운 것들이랑 이번 영상에 다 못 담으면은 또 내일이라든지 전 매일 올리니까요 천천히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났던 거는 이제 텍사스로 이동했던 거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동했을 때 당연히 뭐 왜 옮겼는지는 이미 익히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인구가 지금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듯이 여기가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싸고 좀 기업들이 좀 힘든 문제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폭 대응을 하는 것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대화 내용에서 그렇듯 캘리포니아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대번 세수가 줄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렇게 큰 엑소더스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알아서 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주에서는 그 손가락만 빨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각종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들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엑소더스가 없다. 그리고 일어날 것 같으면 주도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한다라는 점도 거기서 느껴졌고 그리고 크립토 페이먼트를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 트위터도 참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나오죠. 딜에 대한 컨선 뭐 여기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인수 그리고 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엄청 깐 얘기 본 얘기야 뭐 지겹도록 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좀 비난하더라고요. 뭐 공화당 거의 뭐 지지자인 거는 뭐 이미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본인은 중간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공화당 쪽인 게 아예 이제 대놓고. 근데 제프 베조스 역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좀 까고 있죠. 기업하기가 좀 힘든. 이제 트럼프를 좀 칭찬하는데, 물론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을 칭찬하는 건 아니고, 너무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저도 어제 얘기한 거에도 벌써 댓글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반론들, 조금 깝깝한 면들도 느끼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우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껴안으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대단한 거지. 히틀러까지 얘기하시다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그것까지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칭찬하면은 뭐냐면, 그래도 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답게 그게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그냥 추진력이라든지 그냥 불도저 같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면에 있어서는 같이 비즈니스를 할만 했다라는 듯.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요. 현 정부는 오도가도 지금 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바이든 대통령 성향을 보면 정말 정치 고수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자기한테 데미지 될 것 같은 것들은 적당히 넘기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업하는 데 입장에선 짜증이 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단수가 높으신 분이라 근데 이런 부분들의 비난들 이런 것들은 좀 새롭죠. 그런 것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서.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다른 분들은 더 큰 장밋빛 크립토 페이먼트라든지 이걸 데이터라든지 그 전에 지금 블룸버그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트위터 인수 자금에 대해서 진짜 소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블룸버그가 이렇게 다룰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죠. 그 대출에 대한 부담들,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점. 그러니까 돈 문제, 계속 얘기하는 그 돈 문제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재미난 거는 이게 인수가 그래서 점점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심지어는 기사 타이틀 여기 보면은 아예 오피니언으로 마켓워치에서는 아예 일론 머스크가 현재 지금 트위터를 사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듯이 이제 아예 얘기를 할 정도니까, 타이틀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 얘기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건 매일 5% 올랐다 5% 내렸다,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데 그 영향이 더 컸다라는 이런 연관관계에서 기사도 나오긴 합니다. 트위터도 장이 좀 좋았죠. 조금 좋으니까 트위터도 오르긴 했는데 이제 40불 아래로 떨어졌네요. 일론 머스크가 54불에 산대 하면서 들어갔으면 이제 100% 피해를 봤는데, 이제 보고도 참 예측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한 얘기가, 요거 하기 전에 이걸 또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재정 상태, 이제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이건 알고 있죠. 테슬라는 돈을 엄청 잘 법니다. 지금 내연기관들보다도 돈을 더 잘 벌죠. 아예 그냥 순이익은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판매 대수에 집중하는데 차량 가격도 비싸고 마진도 장난 아니니까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죠. 테슬라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빚질 필요가 없다. 재정 상태가 엄청 좋은데 언제까지 이제 정크 등급에 있을 거냐. 지금 이런 파이낸셜 차트를 보면은 구글하고 이제 알파벳하고 같은 리그에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정도인데 정크가 말이 되냐. 장부상 이렇게 좋은데 일론 머스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리라고 좀 웃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스타트업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 엄청 빠른 시일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일 내 펌핑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리세션이나 위기에도 테슬라는 충분히,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루나같이 골로 간다라든지 완전 저세상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탄탄하고 위기에 강하다라는 거죠. 인터뷰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이제 CEO로서 그러니까 싫은 일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충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의 대응이라든지 그런 면들들 참,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죠. 어제 내용과 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AI 데이 세컨이죠. 이제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100만 대, 로봇 택시 얘기하면서 100만 대의 이제 FSD 베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본인도 잘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로 저도 많이 올렸죠. 업데이트 받으면 저도 열심히 찍어서 기왕이면 S로 올리고 싶은데, 베이에리아에서 여기죠,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산호세에서 아예 디스인게이지먼트 없이 가는 것들을 봐라. Zero Interven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라. 사람들이 그것 좀 꼭 봤으면 좋겠다. 저도 다음에는 그냥 영상만 올려서 널리 퍼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물론 저는 일렉트릭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오너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운전이 너무 편합니다. 근데 로봇 택시랑 FSD 베타의 갭은 일렉트릭 의견에서도 엄청나다라는 데는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택시는요,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탄 상태에서 자율주행하는 것과 그걸 아예 택시로, 이제 운전자가 타 있으면은 택시까지도 되긴 하겠죠. 지금 뭐 웨이모나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로봇 택시라는 저 단어와 FSD 베타하고의 갭은 이제 상당하다라는 점.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는 레벨 3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이거는 딱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면 테슬라의 수준이 이제는 완벽히 레벨 3 정도는 올라섰다고 보여지고, 지금 그 어떤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이거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여전히 중노동이다. 태깅이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를 또 슬금슬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다가 보조지 라이다가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글의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중노동이고 아주 귀찮은 일이고 멋있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멋있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게 학계에서는 그게 더 멋있지, 내가 그냥 중노동으로 그냥 열심히 손으로 그렸어요 해서 문제 해결했어요는 그건 사실 멋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멋있게 해결하는데 너무 빠진 게 아닌가.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그리고 자꾸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인도라든지 특히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외주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직장인으로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미국의 직책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연봉 높은 게 대체적으로, 근데 연봉도 RSU나 스탁 옵션 때문에 또 어떻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튼 토탈 패키지로 많은 게 짱이다. 받는 연봉이 많으면요, 회사에서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기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좀 더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일을 맡기기가 쉽습니다. 받는 돈 때문에. 물론 본인이 원하냐 안 원하냐 그 뭐 미스매치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테슬라랑 구글의 어떤 가이던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외주 줬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노동을 직접 이 미국에서 사람들 뽑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이 없는데 결국 얼마나 이런 프로블럼을,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그걸 집중적으로 해결하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구글은 좀 더 학계에 가까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아카데믹 에리어에 가깝게, 그리고 좀 더 멋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테슬라는 정말 그 문제 본질에 가깝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멋이 없는 중노동 쪽으로 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리세션. 일론 머스크가 리세션이라더라. 저는 리세션이라고 보진 않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월스트리트도 이것에 대해서 스플릿 의견이 지금 굉장히 논쟁이 심합니다. 이게 리세션이냐 아니냐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충분히,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리세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리세션이야 큰일 났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probably 그런 거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not necessarily a bad things,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지, 이제 리세션이니까 힘들어 이제 뭐 주식 팔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면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은 붐 타임이 온다라고, 이게 다 지나면
붐타임이 온다는데 그거를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 신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굉장히 부정적인 톤입니까?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리세션이라는 단어에 꽂히셔서 그렇게 또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부연 설명들을 보면은 그냥 전문가들 얘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앞서 테슬라의 그런 장부, 그러니까 너무 파이낸셜 얼로케이션을 엣지로, 그러니까 여기에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중은 저도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테슬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기본빵으로 전 자동으로 계속 401k라든지 미국 정부나 이런 제도권화에서 주어지는 은퇴 자금을 맥시멈으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는 최대인가요? 최소인가요? 그 인덱스 펀드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니 뭐 여분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돈이 너무 커져서 그 잃어버리면 쓰라리게 하겠죠 당연히. 그치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너무 인생을 여기다 다 걸면은 여분의 돈이기 때문에 다 걸고 있는 거지. 항상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